안녕하세요. 7월 5일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블랙록의 이제 SEC에서의 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이제 뉴스 때문에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음봉. 근데 이제 파동에서 이런 이제 큰 시간 단위를 봤을 때 이런 큰 음봉 하나, 그러니까 파동의 이제 모양을 가지지 않는 이제 큰 시간 단위로 봤을 때 이제 음봉 세 개 또는 네 개 정도. 그죠? 음봉 3개에서 4개 정도의 사이즈는 보통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치면은 3, 그죠? A, B, C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임펄스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크게 한번 던지는 거는 이제 3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재 파동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출발점보다 더 위까지 올라가 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3으로 해석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게 단순한 어떤 이제 파동에 대한 조정이라면은, 그죠? 요 라인을, 그죠? 깨기 위한 그죠? 단순한 이제 A라면은 여기서 임펄스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임펄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ABC란 말이에요. ABC. 그죠? 그럼 현재로서 가능한 것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A, B, C, 그러니까 WXY 형태로 떨어질 수 있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뭐죠? 플랫 사이즈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플랫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일단 첫 번째 하락분이죠. 이건 이제 살짝 더 올라갔기 때문에 불규칙을 볼 수 있는데, 불규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하락의 출발점 여기이기 때문에 하락의 최고점 여기고 최저점 여기잖아요. 그죠? 1.13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이게 WXY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WXY에 대해서 Y 파동의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면은 이 파동은 23 최소값이 236이죠. 즉 일반적인 플래시라면 당연히 이 부분까지 올 거예요. 이 부분까지. 살짝 또 깨도 상관이 없고 여기 깼기 때문에 살짝 깨도 상관이 없고 뭐 안 깨도 상관없고, 이건 매수세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최소값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최소값은 236보다 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냐면은 29,857, 60. 요 라인 되죠. 요 라인보다는 최종적으로는 더 밑에까지 와야 돼요. 예전 이게 3이고 만약에 이게 3이면 이게 3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ABC, X, ABC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번 살짝 뭐 옆으로 갈 수도 있고, 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이제 그 결정이 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지켜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살짝 깨질 수도 있겠죠. 깨지면 이제 이 라인대가 될 것이고, 어쨌든 W, X, Y 형태의 조정으로 끝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만약 지켜진다면은 굉장히 강한 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W, X, Y 경우에는 이제 최소값 플랫 형태의 W, X, Y 경우 최소값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플랫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어쨌든 이 기준 파동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단위였던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기준 파동이 되겠죠. 이 기준 파동의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을 봤을 때, 최고점과 그다음에 최저점을 봤을 때 요게 기준이 되겠죠. 요게 기준을 했을 때, 요 박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일반적인 플랫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A, B 그냥 이렇게 출발점 부분까지 가고 끝점 부분까지 오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거의 이렇게 딱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고, 살짝 더 돌파되어도 되고, 그죠? 이렇게 살짝 더 돌파되어도 플래시를 볼 수 있는 거고, 덜 가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이 50에서 끊다, 이게 플래시 되지 않단 말이에요. 플래시 기본 조건이 최소한 236보다는 밑쪽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도달은 이거는 786보다는 약간 위쪽.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이 236과 786 라인이라는 거죠. 236과 786 라인. 그래서 둘 다 만약에 X 파동과 Y 파동이 둘 다 약하다 치면은 이게 이제 이중 미달형이라고 하죠.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중 미달형은 이제 트라이앵글 플랫이라고도 하는데, 모양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가진 플랫이 된 거죠. 여기서 335가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 최소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한 번이 더 올라갔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이렇게 터뜨리고 그 다음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짝 한 번이 더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금 위치로 치면은 이제 뭐냐면은 마치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마지막 한 번을 살짝 남겨두고 있는, 여기 터뜨리고 뭐 여기도 터뜨릴 수 있겠죠. 스탑이 이제 선을 보면 어쨌든 간에 여기 터지기 전에 반등했다가 결국에는 여기 터뜨릴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기 스탑이 맞겠죠. 요 양복 출발점, 그죠? 여기가 아마 236 부근이게 될 거고, 맞죠? 236 부근. 여기까지 터뜨리고 여기 스탑을 터뜨리고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 값이니까 이것보다 여기서부터 한 매수가 들어오긴 할 건데 요 밑쪽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깨도 상관이 없고, 하지만 깨지만 아마 깨더라도 바로 말아 올려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은 이제 일단 행보. 왜냐면은 상승 이후에, 상승 임펄스 이후에 그죠? 매우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옆쪽으로,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안 떨어지고 옆으로 이제 빠진 거죠. 이렇게. 그죠? 왜냐면 샤프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바닥에서 행보를 오래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간 파동에서 행보를 오래 하는 거예요. 중간 파동에서. 이해하시겠죠?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임펄스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쭉 가는 거죠. 첫 번째 하락 이후에 추가락은 없고 그냥 옆으로 쭉 가는 거예요. 옆으로 쭉 가는 모양 같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올라온 다음에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옆으로 쭉 빠지는 거죠. 쭉 빠진 다음에 그다음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는 어쨌든 간에 크게 보면은 이제 한 파동 정도가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반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이 라인을 뚫어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살짝 한 번이 더 남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살짝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정도 터뜨리고, 그러니까 236을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값이 최소한 236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임펄스가 등장해주면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트는 아직까지 어쨌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죠? 1차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겠죠.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횡적인 복합적인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흐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거래량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캐시를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를 보시면은 BK의 경우에는 이제 얘네도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죠. 굉장히 강한 이제 상승을 만들어냈고, 그다음 날봉상으로 본다면은 이제 요 라인 대가 좀 굉장히 중요한 라인 되겠죠. 원래 일반적인 어떤 이제 매도합이었으면은, 비트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매물대에서 보통 장화 맞았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죠? 근데 BK는 이제 좀 우려해서 달렸죠, 이렇게 한 번에. 요 라인 대가, 이 라인 부근 대가 지지가 될 수 있냐 마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만약 여기서 못 받아주면은 이제 밑쪽 라인이 텅 비었기 때문에 이게 좀 뭐 어쨌든 간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보통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이제 장대봉이죠. 이 장대봉의 출발점을 살짝 깨고 보통 일반적으로 반등을 해요. 이렇게 해서 반등을 크게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근 때부터 이제 1차적인 매수를 받고 반등 튀어올 때까지 약간 반등 파동, 큰 반등을 한번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깨야 돼요. 이 매물대. 여기 요 출발점 깨고 이제 이 매물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매물대. 그죠? 그리고 요 하락 자체가 어쨌든 간에 ABC고 X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ABC, X,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요 라인을 따라서 계속 떨어지는 복합적인 조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파동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 채널링을 따라가고 있는 이제 복합적인 조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 B, C, X, B, X로 가는. 그래서 BK의 경우에도 아마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선 애매한데 일봉으로 봤을 때에 이제 일봉이 보통 큰 장대 양봉이죠. 큰 장대 양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인력이죠. 여기를 살짝 보통 일반적으로 깨고 뭐 이쪽이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요 언저리부터 한번 반등 먹을 수 있는 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비트의 경우에는 비트의 경우에 이거는 이제 구조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이 장대 음봉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에요. 장대 음봉 이후에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이 음봉이 나오면 이제 대부분은 뭐냐면 음봉 하나, 그죠? 한 개에서 이제 뭐 단캐들 몇 개가 잡치면은 총 3개 정도. 3개 정도의 사이즈는 보통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는 이 자체는 3, A, B, C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죠? 이게 임펄스가 아니라. 임펄스는 보통 이렇게 3개 정도 끝나지 않고 장대봉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의 모양이 끝부분으로 이제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캔들 3개보다 훨씬 많은 거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1파가 굉장히 큰 파동으로 해석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5가 되겠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음봉 나오고 그냥 그죠? 단캔들 몇 개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끝났다. 이러면 보통 이제 3의 구조로 해석하는 거죠. 이 전체를 그냥 3으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가 뭐냐면 이런 큰 음봉이 나오면은 뭔가 강하게 떨어졌다 생각하겠지만은 이런 구조가 없는, 잘 구조가 있는 게 더 강해요. 구조 없이 그냥 픽 떨어져 버린 봉은 3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3으로.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 전체가 그냥 ABC로 어떤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임펄스 만들면서 그냥 1파, 2파 이렇게 해서 올라와 버린 거야. 이렇게 디드가 올라와 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음봉을 보았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게 유도하는 게 뭐냐면 세력은 여기서 피보나치 잡고 뭐 이제 숏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게 만들어서 뭐 숏을 모으란 거죠. 근데 얘네가 이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샤프하게 음봉을 떨어진 다음에는 사이드웨이를 천천히 물량을 채우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빼곡하게 채우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이제 스탑 이런 뭐예요? 보통 여기 스탑을 잡고 뭐 중간중간 숏을 모아 나가겠죠. 이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하고 보통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 버려 스탑을 터뜨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3파고 이게 4파면은 이 스탑을 터뜨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이 되겠죠. 3, 4, 5 여기서 임펄스가 나오고 여기서 출발점이 깨지면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파동이 이 음봉 자체가 이제 4파인 경우 를 해당한 거고 4파가 아니라 만약에 이 음봉이 4파의 A 파동이에요. 음봉 자체가. 그럼 아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게 3으로 해석을 하죠. 그죠? 3으로 해석하고 3의 A 파동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빼곡하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여기 살짝 뚫어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 스탑이 많다 치면 터뜨리고 굳이 터뜨리고 싶지 않으면 안 터뜨려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제 중간 파동에서 이렇게 ABC를 또 만들어주거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질 때도 굉장히 강하게 떨어지는데 이 추가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출발 파동이죠. 일반 플랫이라면은 이 분까지 이게 오지 않는다. 최소한의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2, 3, 6 정도까지밖에 안 왔다. 그럼 앞으로 이제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보통 상승 추세가 이어졌을 때 이런 플랫 형태의 조정이 나왔다고 치면은 여기는 안 깨졌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3, 3, 3 음봉으로 했을 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비트코인 보시면은 어딨냐 이 음봉이 나왔을 때 3으로 해석을 하고 ABC로 갔잖아요. 그죠? 아직 목표치가 살짝 도달을 했다고 했죠. 그죠? 이게 만약에 근데 ABC가 떨어졌지만은 이게 출발점을 안 깼어요. 그리고 임펄스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제 큰 상승을 하겠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 전체가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 이런 흐름이 나올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나를 잘 보시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어쨌든 반등하고 행보 좀 하다가 저는 한 번 정도 더 남았다 생각을 해요. 이제 요 포인트를 깰 때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포인트 여기가 이제 236 라인이기 때문에 상승물에 대해서 맞죠? 요 라인까지는 한번 깨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추가 상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행보하면서 시간을 끌겠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뭐 오늘 브리핑 일단 이제 이 장대 음봉 이후의 해석
문제가 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밑꼬리 양봉이 떴기 때문에 한번 반등해 볼 수 있고, 또 여기 스탑라인이 만든 거죠, 그죠? 스탑라인을 만든 거죠. 보통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이 살짝 남아있다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도달치.